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9장을 요약한 내용 2편입니다. 게르만족의 여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정숙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의 풍습도 부족장들을 제외하고는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은 관습에 의해 금지되었고 간통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저서에서는 로마 귀부인들의 방탕과 게르만족 부인들의 정절을 비교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문명화된 생활에서는 남녀 간의 교류에 있어서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게르만족 부인들은 삶을 꾸려가기에도 바빠서 그런 타락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게르만족은 여성을 신뢰하고 존중했으며 중요한 일은 서로 의논할 만큼 여성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게르만족 여성들은 패전했을 경우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외모에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의 최고의 덕목은 정절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은 달, 태양, 불, 땅 같은 가시적인 자연 대상들과 가상적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점술에 의지했으며 인간 재물이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전을 만들지 않은 것은 탁월한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숲속에 있다고 믿었으며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성직자들은 무식하고 문맹이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든 종류의 술책들을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만 성직자들은 족장들도 감히 행사하지 못했던 사법권을 행사했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주로 부족 총회에서 소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넓게는 민족의 복지 향상 같은 보다 큰 관심사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성직자들은 게르만족의 사나운 열정을 순화시키기보다는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윤회 사상을 믿었던 것 같고 전쟁터에서의 장렬한 최후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보증하는 최선의 준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음유시인들의 시는 문명인들의 시와는 달리 전쟁 현장이나 승리의 축하연이 베풀어질 때 읊어졌기 때문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명예욕과 열정, 죽음에 대한 경시 등은 게르만족의 불변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은 호전적이었지만 바루스 장군의 패배로부터 데키우스 황제 치세까지의 25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로마의 속주들을 침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기와 훈련이 부족했고 내부 분열로 인해 다른 곳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르만족은 철과 황금이 없었는데 그들이 철제 검이나 긴 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인 프라메아에는 끝에 좁고 날카로운 철이 되어져 있는 투창이었는데 먼 거리에서 던지기도 하고 상대를 찔러 죽이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게르마니아 기병대는 이런 창과 방패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보병대는 추가로 수많은 화살을 휴대했다가 그것을 직접 던졌습니다. 군장이라고 해봐야 헐거운 망토가 전부였습니다. 게르만족은 기병대도 있기는 했지만 주된 군사력은 보병대였습니다. 그들은 군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첫 번째 전투에서 전 병력을 쏟아부었고 재집결하거나 후퇴하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용맹만으로 전투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로마군이 게르만족들을 보조군으로 채용한 것은 위험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점차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걱정은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바타비아인은 자유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바타비아 출신 8개 대대를 이끌고 갈리아 지방으로 진출해서 트레브와 랑그르라는 도시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로마군에서 익힌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키빌리스가 명예로운 조약을 맺어 자신과 동포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바타비아의 수도인 울피아 노비오마구스 바타보름은 파괴되고 주민들은 2km 하류에서 무방비 상태로 도시를 재건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동자인 키빌리스는 바타비아에서 추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대 게르마니아의 여러 부족들이 서로 연합했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났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면 용서할 줄 몰랐고 쉽게 흥분하고 분노했습니다. 수령들의 개인적 불안은
동맹국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강력했던 나라들은 국경지대를 변경지대로 둘러싸고 싶어 했습니다. 변경지대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나온 게르마니아 부족 중 브룩테리족은 로마군이 아니라 이웃 부족에 의해 완전히 절멸되었다고 합니다. 로마군은 게르만족들의 불화로 어부지리를 얻은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제 직접 싸우기보다 게르만족들을 분열시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위험을 가장한 채 뒤로는 온갖 회유와 술책을 썼습니다. 게르만족 사이의 모든 분쟁은 로마의 음모에 의해 조장되고 촉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아무리 공공의 이익일지라도 개인적인 이익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르쿠스 안토니누스 황제 치세 때 로마인들에 대항하여 게르만족이 대연합하여 싸운 적이 있었는데 오랜 전쟁 끝에 결국 로마의 무릎을 꿇었고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콰디족과 마르코만니족은 가장 가혹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 연합이 로마 제국의 첫 2세기 동안 유일하게 결성된 게르만족의 연합이었지만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9장을 마무리하며 게르만족의 불규칙한 이합 집산과 끊임없는 이동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그들의 인구수를 상당히 늘려서 생각하게 만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같은 대상이 이름만 바뀌어 계속 반복되거나 때로는 화려한 호칭들이 시시한 대상에게까지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장 2편에서는 게르만족 여성들의 정숙함, 종교, 게르만족의 발전을 저해했던 요인들, 게르마니아의 내분, 로마에 의해 조장된 내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9장을 요약한 내용 2편이었습니다.